빈센트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작품 한번 보도록 하자. 가기 전에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림이 뒤에 보면 뒤에 그림 학습 활동에 나와 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칠판이 어두워가지고. 어우 진짜 어둡게 나온다. 황금색 여기 중간중간에 황금빛이 좀 들어있어. 너네 책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이게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그림은 어떻게 보관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이 하겠죠. 동생 테오에게 나와 있으니까.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빈센트 반 고흐. 태호야. 고흐의 동생입니다. 고흐의 동생. 그러니까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후원자고요. 고흐의 그림을 팔아준 사람이기도 하죠. 고흐의 동생이면서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받는 사람입니다. 태호야,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라고 했죠. 일단 처음에 동생에 대한 안부, 네 생일날 너한테 온갖 축복이 있기를 바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어본다.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원래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원래 이제 네 생일에 맞춰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림은 잘 그리긴 했지만 아직 마무리는 짓지 못했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감자 먹는 사람의 그림을 가능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하고 손 부분만 그려야 했대. 그래서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며칠 동안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죠. 이게 창조의 고통이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림은 얼만큼 잘 그리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쓰는 이제 소설이나 이런 문학도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창작의 고통. 유화 동안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이게 고흐가 생각하는 예술입니다. 고흐가 생각하는 예술은 행하고 뭐 하는 것? 창조하는 것. 고흐의 예술관이죠. 처음 여기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이제 정치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양부 인사. 원래 네 생일날 이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을 보내고 싶었는데 잘 그리긴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직 손과 어디였지? 손과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나는 이제 요 며칠 동안 창작의 고통을 너무 끔찍스러웠어. 하지만 예술이라는 건 이렇게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체, 예술의 고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라고 했어요. 금빛 틀, 그러니까 액자 있죠. 틀을 금빛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잘 익은 밀밭에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그림의 틀을 어디다 하고 어떤 벽지에다 할 것인지도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 돼. 황금빛 안에서 돋보여야 돼, 그림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돋보여야만 해.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우중충하고 적절한 배경을 하면 안 돼. 어디에다가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것 같고, 밀밭에 지닌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배경이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즉 어두컴컴한 실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은 어떻게 돼? 밝아야 되고 그 안에만 어두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금빛 틀에 끼워야 돼. 그래서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 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화덕에서 그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것을 나타내려면 전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황금빛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봐요.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몹시 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인 듯 했다라고 했잖아. 그 감자 먹는 사람들에 있는데 화덕에서 불빛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긴 하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뒤편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실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금빛 틀에 기우면 좋은 그림이야 라고 했죠. 어두운 실내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 화덕에서 나온 불빛, 여기 나오죠. 화덕과 하얀 회벽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어. 원래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림 바깥에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금빛틀로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금빛틀에 끼우면 좋을 만한 이유죠. 어떤 벽제다가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돋보이게 해야만 해.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글이 발견됐으니까 아마 이 그림은 황금빛 그런 액자에다가 그런 벽에 전시되어 있을 것 같죠? 이 그림 안 봤다면 이런 느낌 못 살렸을 것 같기도 해요. 제발 이 말을 명심해 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해줄 거야. 근데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만약에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어떻게 된다? 퇴색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황금빛 틀에 해야지만 어떤 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유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뭐였니? 감자 먹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겠죠. 화덕을 등지고 들여다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황금빛 태워도록 해야 되는 거. 또 두 번째는 그림자를 돋보이게 한단 말이야. 그림자를 뭘로 그렸어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죠. 이유 첫 번째가 전체적인 색조, 어둠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림자를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일 그림을 금빛 테두리로 해야만 한 이유라고 나와 있겠죠. 첫 번째 이건 뭐라고요? 어두운 실내를 뭐 하는 것? 들여다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 화덕과 이런 거 뒤에서 등지고. 두 번째는 그림자를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 파란색을 돋보이게 하려면 금빛 테두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확대해줘. 뒤에 가서 앉았어. 좀 앞으로 오지. 됐어? 이 글씨가 저번에 이거 앞에 썼던 것보다 좀 선생님이 가는 글씨로 했는데 가는 글씨가 좀 쓰기 편하더라고. 컨디션 그날 좀 가는 글씨체로 해서 좀 더 굵은 걸로 했어야 될 것 같아. 앞에 건 잘 보였지? 이거 말고. 그랬어. 나는 네가 앞으로 왔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긴 하지 또. 또 그러니까 인쇄 보기 드문 미남. 뒤에 앉아도 되긴 해요, 선생님. 얼굴이 커가지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긴 합니다. 자, 다 가볼게. 어제 에인토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은 그림을 들고 갔어. 한 4월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마무리만 남아있는 것 같죠? 그죠?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히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 하나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석 하나로 한 걸 보다가 내가 이렇게 색과 소묘에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어.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이렇게 여기 이제 고은은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봐.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댔지. 그러니까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그림을 그림에 담고자 했다라는 거야. 고흐의 그림을 보면요, 되게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그림에 담고자 했죠. 이렇게 바로 요점은 이거야 라고 했죠. 밑에 요점이 나옵니다. 요점은 이거야. 요점은 이거야. 중요한 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올려보려고 애쓴 거야 라고 했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 이제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이 땅을 파서 감자를 캤다는 거잖아. 그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애썼어.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정직하게 육체노동으로 자기 힘으로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누구의 삶? 전혀 다른 삶이 뭐겠니? 농민의 삶을 담고 싶었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래.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일군 건강한 노동에 대해서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 나는 높게 평가해.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보고 감탄하기를 바란다라고 보는 거야. 내가 그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라고?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삶이 어떤데? 여기 나오잖아.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높이 평가했고 이들의 삶을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 같아. 자, 여기 첫 번째 가보자. 앞에 거 살짝 넘어갈게. 앞에서는 맨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림의 창작의 고통 다음에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알아? 금빛 틀에다 끼워라 라고 말하겠지. 금빛 틀을 끼워야 되는 이유가 말했어요. 색조와 관련해서 어두운 실내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화덕이나 회색빛을 빛하는 게 금빛으로 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 그림자를 파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금빛으로 해야지 그게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그림에는 어떤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정직한 유체적인 노동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 창작우도 이렇게. 자,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보면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도 많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도 이거 보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 밀레의 그림에서 이삭 줍는 여인 알잖아. 그 그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 근데 지금 그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 보면 왠지 그 사람이 막 힘들게 일했다는 느낌이 별로 잘 들지 않지 않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고흐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관례란 얘기는 관례는 뭐야? 그동안에 했던 그동안 했던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이거야. 그동안 농부 그러면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야. 그런 관례대로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린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됐지라는 거야. 지금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는 건 농민의 실제 모습이 아니야. 그냥 농민에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당시에 농민하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거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모습이 반영되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다는 거야. 날씨와 풍광에 세기발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꾀재재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도시 숙녀는 어떻게 그린 거예요? 그냥 관례에 따라 그린 거겠지. 하지만 여기 밑줄 친 거. 날씨와 풍랑의 세기발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꾀재재한 파란 치마와 도끼를 걸친 시골 처녀. 이건 뭐야? 실제 모습을 반영한 그림이 되겠지.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거야.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관례에 따라 그려진다면, 이런 관례에 따라 숙녀를 그린다면 얘는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라고 말해. 그러니까 농부도 관례에 따라 그리기보다는 사실대로 그리는 것이 그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럼 여기서 뭐 얘는 참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어해? 있는 그대로, 관례에 따른 그림보다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본 거지.
누가? 고후가.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다시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본연의 모습이겠지. 신사의 외투를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꾸며진 모습, 신사의 외투, 숙녀처럼 차려입는 거, 관례에 따라 그리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본연의 모습,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더 어떻다? 참모습에 가깝다라고 고흐는 생각한 거야. 자, 여기까지 글의 내용 조금만 정리해보고 갈게. 맨 처음에는 금빛 테두리에다 보관하라고 나와있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야. 어두운 실내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고, 파란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 두 번째는 그다음 뭐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림에 대해서 나오지.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말고 여기도 있는 그대로 모습이겠지만 위에 관찰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린 거야. 그렇죠? 손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투박하게 그렸잖아. 왜? 그 손으로 흙을 파서 감자를 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 여기서 그 얘기인 거지. 관례에 따라 그리는 것들은 관례에 따라 그리고 숙녀처럼 차려입고 신사의 외투를 입은 농민의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질적인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흐의 어떤 예술관이 되겠죠. 좀 더 가볼까? 농촌 생활에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것이다. 계속 이어지죠.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시골에서 그린 그림에는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그죠? 고흐 예술관, 인간의 삶은 있는 그대로, 관례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려내야지, 있는 그대로 그려내야지 농민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밭에서는 밀이 익어가거나 감자나 탭이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인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라고 말하죠. 얘는 꾸며진 그림이야. 관례에 따른 그림을 부정적으로 본 거지. 자, 여기는 중간이 관례에 따라 그리기보다 대상의 관례에 따라 그리기보다 대상의 본래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된 거죠. 머릿속으로 글의 흐름이 보이죠? 항상 이렇게 글의 흐름이 보여야 돼. 글의 흐름이 보여야지 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라 라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이건 이제 어떤 그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관례에 따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례에 따르기보다 대상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함.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이 그림에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이 그림이 너의 마음에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포르테 씨가 작품의 후원자고 판매하는 후원자일 거 아마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듀랑 류엘은 소매를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 보여주어야겠지.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소매를 잘한다, 중시한다 해서 우리 그림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여기 부분은 다음 갑시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 또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자, 가볼게요. 여기. 자, 농촌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라는 말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니? 예술가 삶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요 앞에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지? 관례에 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참 그림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술가 세 번째로 뭐라고?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해.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돼. 밀레, 드그르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잖니? 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니? 혹평을 들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람들이 되겠죠, 얘네들도? 선생님 밀레 얘기했는데 밀레는 그렇지 않았나 봐. 그림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다음,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라고 했으니까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좀 들고 올게. 여기서부터 잘라놓고 자,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위 예술관 네 번째,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게 네 번째고요. 세 번째 건 뭐라고요? 세 번째 건 뭐야? 그래,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 건 뭐였죠?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례에 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뭐였게요?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이 창작에 보통 나오죠. 그래서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가 네 번째,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4번 가볼게. 천천히 써. 시간 죽겠어? 요 밑에까지 좀 내려줄까? 나 챙겨줄게. 갑니다. 다음. 자,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 또 다른 세상, 아까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세상이지, 아까 흙 묻고 감자 캐고 이런 거야.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이 교양 있는 세계는 뭐니? 신사에 외투를 입고 교회에 가는 거, 숙녀처럼 꾸려입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양 있는 세계, 이런 도시의 삶보다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탄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라고 했죠. 그래서 진솔한 삶의 모습이 곧 진솔한 삶의 모습, 진실한 삶의 모습이 곧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대, 습작들. 그래서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내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그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유아 제작을 위해서 했던 습작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포르투의 시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낼 거니까 이 그림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평가를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좀 평가해주면 좋겠어.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들은,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 분야의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제 고우예술관 5번째,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든 삶이래. 힘든 삶인데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 꼴이지 라고 하니까 가난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 믿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아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 돼.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여기 밑에 여기 유화 그림, 유화이 나오죠? 유화 창작 과정을 설명해줘요. 유화를 그릴 때 과정 하고 그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붓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큰 붓을 쓰지 못하는 거니까 유화 창작 과정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물감이 섞일 수 있어도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작은 붓으로 침착하게 수정해야 돼요. 큰 붓은 못 쓰니까. 또 친구에게 그림 망치니까 또 물어도 봐야 되겠죠. 또 마무리할 때 그림을 들고 친구가 또 작업실을 찾아가야 되겠지. 이런 창작 과정이 나와 있겠고,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왜? 지금 관례에 따른 표현이 아니잖아. 진솔하고 농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렸으니까.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그래서 1985년 나와 있죠. 편지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읽어봤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뭐가 잘 나올 것 같니? 그림색이 이거 잘, 고흐의 인생관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인문 예술이라고 했잖아. 앞에 건 인문이고, 얘는 예술 지문인 거야. 그래서 인문과 예술 지문은 각각 하나씩 실려 있고요. 여기서는 인사. 그리고 이 그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 그 여 며칠 동안 그림 그리는데 너무나도 끔찍했다. 창작의 고통. 그러면서 이 그림에 대한 고의 미술관이 나오죠. 힘들다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먹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금빛 틀에다 끼우고 뭐 밀박 같은 벽지에다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두운 실내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가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에 이것을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창작 자세가 나오죠. 대상을 관찰하고 그린 거 손 모양. 그리고 등불 아래 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파냈다는 거지. 농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길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교양 있게 그리는, 관례에 따른 그림이 아니라 여기까지 쭉 내려가서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는 것, 숙녀처럼 차려입는 것, 신사의 외투 같은 걸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은 다 꾸며진 모습이고 관례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더기에 꾀재재한 파란 치마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 그 다음 작업복을 들고 나온 농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보기 좋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는 항상 베이컨 연기, 감자 삶는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 거름내서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했죠.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그려라? 정직하게 그려야 된다. 이게 고유예술관 두 번째겠죠. 결국 관례에 따른 그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예술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술관이 나오겠죠.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이거 내놓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나와 있죠. 예술관. 예술은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예술관을 크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죠. 요거 똑같이요. 요거랑 연결되어 있지. 주변 소리를 듣더라도 흔들림 없고 자신의 예술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예술관이 뭐라? 정직하고 진솔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네 번째고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농민들은 또 다른 세상,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세상에 살고 있고요. 교양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도시인과는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습작 나와 있겠죠. 친구라면 내 그림에 대한 평가를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 이 그림 같은 분야를 그린 사람은 그 당시에 대체로 가난하게 살고 있지. 하지만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무너지진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예술관 다섯 번째, 관한에 좌절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화 창작의 과정이 나오겠죠. 유화 창작의 과정이 나오고 편지가 이렇게 끝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림 과정, 그 다음에 그림 고우의 의도도 알 수 있고요. 예술가 삶에 대한 고우의 태도도 엿볼 수 있었죠. 다음, 감자 먹는 사람 창작 과정 쭉 나오고. 고우의 의도 보죠. 등불 아래서 땅을 팠던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 정직한 거죠.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는 것. 이렇게. 고우 예술관, 인간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관례에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주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려움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야 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과 달리 육체 노동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정받길 바랐다. 감탄하고 인정받길 바랐다라는 본문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편지 쓴 목적 됐고, 이거 그림. 금색 틀에 이게 나오죠. 그림 속에 등장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저 손으로 감자를 캤을 거예요. 그림은 금색이었달라고 한 이유 나오죠. 두 가지 이유 나와 있겠죠. 고우가 인물들의 투박한 손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야? 정직한 노동의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겠죠.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고우는 편지에서 고향 있는 사람들을 그린 일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 일을 대비했죠.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삶, 관리에 따라 부드럽게 향수 냄새, 도시 숙녀, 외투 걸치, 신사의 외투를 입고 가는 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 투박한 모습 그대로 베이컨 연기,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 꾀되지 않은 시골 처녀, 작업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음은 예술에 대한 고우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우가 생각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요점은 이거야. 중요한 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애쓴 거야. 이거 정직한 육체 노동이겠지?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몸을 써서 그걸로 얻는 그 육체 노동의 정직함을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것을 인정하길 바랐다라는 거겠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양식을 얻는 정직한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난하지만 어려움에 추천하기 본문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읽어볼게요. 그래도 고우의 일생은 대체로 가난하였다. 화가로서 고우가 그린 그림은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값에 팔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고우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으며
생활비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동생 태호의 도움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고우는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자신의 예술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우는 물질적 가난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앞에 나와 있죠. 이런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대체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자고 주춤하겠지만 주저앉지 말자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원래 서술형으로 잘 내는데 여기는 됐습니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 했나 이것도? 신자유주의?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여기 쪽지 시험 채워보도록 하세요. 여기 채워보세요. 쪽지 시험 한번 채워가. 한번 해볼까 이거? 갈래가 뭐예요 이거? 편직을 또는 뭐 서간문이라고도 하겠죠. 편직을 서간문. 여기는 무슨 적? 고백적. 설명적? 예시적. 그림의 창작 과정과 의도를 상세하게 풀었었고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뭐와 삶을 대하는 예술과 그림과 삶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 예술과 삶일까? 이렇게. 그림의 색채감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할까? 묘사예요? 색채. 뭐 파란색 그림자가 나와 있죠. 묘사의 시각적 재현 효과를 드러냈다. 좋아. 태호에게 전한 인사가 되겠고 금색 틀과 구릿빛 배경이 필요한 이유. 어두운 등불 아래 투박한 손으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는 의도. 예술을 대하는 고우의 태도 나오죠. 다음 여기는 뭐겠니? 굴하지 않는 고우의 의지. 주변에 이게 주변에 뭐지? 물질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의지. 그치? 물질적 어려움. 또 주변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는 의도 나오죠. 이거. 글쓴이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금빛틀이나 구릿빛 배경에 거래한다고 한 것은 그림을 고급스럽게 보이기 목적이야? X죠? 어두운 배경 속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글쓴이는 농촌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곱게 다듬어 그리는 당시 화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맞죠? 관례에 따라 그린 걸 비판했고. 글쓴이는 예술이 인간의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물질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얘도 맞죠? 오케이.